네. 자, 오늘 12월 9일 월요일이고요. 요거는 저 상품 하나 저희가 좀 광고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그 눈이 좀 피곤하신 분들, 눈 건조증 있는 분들, 온천수 스팀 안대가 있는데 스팀 베이스 데일리 아이 마스크라고 약 40도의 미세하고 풍부한 온천수 스팀이 눈에 온천욕을 하는 듯한 느낌을 주는 아이 마스크라고 합니다. 아마 이렇게 눈에 대고 뭐 자기 전이나 이럴 때 한 번씩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워낙 뭐 저자극 원단을 사용해서 피부에도 민감한 피부에도 사용이 가능하고 이 블록형 발열체가 안에 있어서 좌우로 쏠리거나 하는 일도 없다고 합니다. 100% 국내 생산 제품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혹시 눈 피곤하신 분들 네. 컴퓨터나 스마트폰 많이 보시는 분들께는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링크가 있으니까요. 거기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박병창 이사님과 함께 시장 이야기 조금 더 집중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보증권 박병창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지금 금융사들도 완전히 공황 상태겠군요. 특히나 이제 네. 지난주도 그랬습니다만 주말 사이에 또 벌어진 여러 이벤트들 때문에 굉장히 아마 뭐 주말도 주말처럼 쉬지 못하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습니까? 뭐 뉴스를 계속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요. 네. 지난 주말에 말씀드렸다시피 토요일 날 탄핵 투표가 있었습니다. 네. 결과에 따라서 오늘 아침 그리고 또 이번 주의 상황이 굉장히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네, 그 부분이 이제 부결되면서 오늘 뭐 뉴스 이렇게 전해드리겠지만은 이제 불확실성이 더 연장됐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우리 환율 시장이나 자본시장 굉장히 변동성이 크지 않겠냐라는 걱정거리의 뉴스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아침에 모두 다들 걱정스럽게 또는 오늘 아침에 어떻게 하느냐 서로 위안해가면서 이제 그러면서 아침을 좀 시작을 하는 네. 겁니다. 왜 그런 얘기들을 하는지를 오늘 뉴스를 쭉 이렇게 들어보시면은 시장이 지금 뭘 기다리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시장이 좀 안정화되거나 그리고 시장이 이 정치적인 이슈로 인해서 변동성을 주었지만 그 전부터 안 좋았잖아요. 네. 이런 부분들이 어디쯤에서 우리 시장에서는 그래도 저점 라인을 형성할 수 있을까? 뭐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더 어떻든 불확실성은 있는데 뭐 때문이라는 거는 이제 좀 알려지고 있는 네. 그런 상황으로 지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말씀 오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 시장의 특징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주간으로 보면은요, 다우는 마이너스 0.6%인데 그리고 S&P 500이 또 플러스 0.9거든요. 근데 나스닥이 플러스 3%예요. 그러면 이제 반도체가 많이 떴느냐? 꼭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그 전통적인 반도체 또는 AI 반도체 하드웨어 같은 게 아니고요. 중간에 빨간 것으로 써놨는데요. 11월 이후에 애플, 팔란티어, 세일즈포스, 메타, 넷플릭스, 아마존 이런 쪽이 강세예요. 지난주 등락을 보더라도 테슬라 12% 올랐고요. 애플은 시총 1위인 상태에서 상대적으로 좀 변동성이 좀 작은 상태였는데 엔비디아 3%인데 애플이 2%. 그리고 어제 지난주에 마이크로소프트가 4.7%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뭐 좀 별로 관심이 없었던 쪽 이런 쪽이 굉장히 많이 올랐고요. 세일즈폴스도 한 9.7%, 로블록스가 18% 올랐고요. 아마존 9%, 파란테 13% 올랐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선도 종목들은 좀 박스권 속에 있는 그런 느낌이고요. 다른 쪽에 이제 서비스 쪽이나 다른 네. 쪽이 나스닥을 견인했다. 이게 한 가지의 특징이라고 이런 보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정도 보시고요. 다른 것들은 지금 보면 국제 수익률 좀 떨어졌고요. 2년 만기도 좀 떨어졌고 달러인데스는 그대로 있는 상태고. 그러니까 지금 미국 시장에 큰 변화가 있는 건 없습니다. 우리나라 내부적인 상황에 지금 이제 변동성이 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한 주에 우리 코스피는 1.1%, 코스닥 2.4% 하락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굉장히 시끄럽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1% 하락을 했어요. 금요일 날은 탄핵 표결을 토요일 날 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네. 네, 금요일 날 코스피 0.5% 하락했고요. 코스닥 1.4% 하락했습니다. 그러면은 지난 한 주가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계엄령 선포하고 해제하고 탄핵하고 막 한다고 하고 표결한다고 하고 막 이런 거지 않습니까? 네. 근데 1% 움직였어요. 움직임 자체는. 반영이 많이 안 됐었다는 말씀이실까요? 그러니까 제 시장에서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은
시장은 언제 끝나는가를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 이 불확실성의 정점이 어디 있거냐. 끝나기를 바라는 겁니다. 이거. 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날 먼저 그 차트 잠깐 이렇게 보여드리면요. 이게 일봉입니다. 코스피 일봉인데요. 이 첫 번째 있는 원 그린 게 뭐냐면 엔화 같이 급등했을 때예요. 네. 8월 첫째 주에 대폭락을 했었죠. 그리고 두 번째 급격하게 하락했던 트럼프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네. 하락했던 지금 그 라인에 있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일봉이거든요. 지난주 금요일 날 하락을 했다가 아래 꼬리가 이렇게 굉장히 길게 왔죠. 거래도 좀 실린 상태에서 이 저가 매수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 날 그 수급을 좀 말씀 좀 드리면요. 오전까지 외국인들 매수였어요. 네. 선물도 매수고 현물도 매수였습니다. 네. 그리고 기관들은 계속 매수인 상태였고요. 근데 외국인들이 선물은 매수를 유지했습니다. 근데 선물이 시장의 지금 방향을 움직인다라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주에 동시만기가 있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한 포지션의 움직임이었다고 이제 보여집니다. 그 부분은. 그런데 이제 현물이 더 중요한데 오후에 플러스였는데 3,000원 정도 매도로 끝났어요. 네. 그래서 오후 들어서 외국인들이 한 3,000원 정도를 순매도한 겁니다. 그래서 지수가 좀 반등 시도를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 가서 다시 빌리는 이런 모습을 나타냈거든요. 그런데 또 하나의 특징은 지난 한 주 동안 보면 개인들이 1.2조 순매도입니다. 1.2조 순매도. 네. 외국인들은 5,700억 매도고요. 기관들은 1.5조 순매수입니다. 그 연기금이 6,000원 매수였고요. 그 중에 금요일 날 연기금이 3,400억 순 매수했어요. 네. 그러니까 기관들은 저가 매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요일 날 오전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외국인 기관은 사고 개인만 막 던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 저점이 1.8%까지 떨어졌었고요. 그런데 종가는 0.56%니까 사실 기관 매수나 아니면 프로그램 매수로 인해서 반등을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특징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 왜 이따가 좀 있지만 먼저 말씀 좀 드리면 왜 그러면 기관들은 지금 상황이 불확실성이 아니고 저가 매수해도 되는 상황이라서 사는 거냐? 이런 생각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네. 개인들은 주식을 우리나라 주식을 꼭 사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빨리 팔고 빨리 도망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기관들은 그렇지 않죠. 또 그리고 국내 기관들 입장에서는 국내 주식의 포지션 비중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냥 다 팔고 우리는 딴 데 갈 거야. 이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자금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어차피 국내 주식은 사긴 사야 되고 그러면 저가 매수가 들어온 거다는 네. 거죠. 그러니까 개인들하고 기관하고의 생각이 다른 게 아니고 입장차가 있는 거죠. 네. 입장차가. 그래서 이제 이런 수급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제 금요일 날 아침에 1.8%까지 막 폭락하는데 다들 막 쪽지 막 도는 게 뭐냐면 개인만 판다. 외국인하고 기관은 산다. 네. 이제 그랬는데 오후 들어서 외국인들은 이제 매도를 좀 늘려갖고 그래서 3,000원 정도 순 매도로 끝났고요. 그래서 반등을 이제 해내지 못했고요. 그래서 마이너스에 끝나긴 했지만 기관과 외국인들의 매도에 의해서 시장이 하락하기보다는 개인들의 투매성 매도가 상당 부분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이 불확실성과 좀 이 혼돈이 개인들한테는 훨씬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입장이 있는 거고, 그리고 개인들은 이게 장점이면서 단점입니다. 빨리 도망갈 수 있고, 네. 빨리 움직일 수 있으니까 다른 쪽으로. 네, 그래서 이런 수급의 차이가 발생이 좀 된 거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지난주 금요일 날 이런 현상이 있었다는 걸 말씀 좀 드리겠고요. 또 한 가지는 지난 한 주 동안 정말 어마어마한 폭풍 같은 일이 벌어진 거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난 한 주 동안 코스피가 1.1% 하락을 했어요. 그 얘기는 다행히 계엄령이 해제됐다는 부분들이 이제 반영이 된 거겠지만은 시장은 불확실성이 있어. 그래서 이제 이 상태에서 이게 저점을 찍고 올라가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 아니고요. 네. 언제 끝날 거냐를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길어지면 더 빠질 수도 있어요. 오히려 더 나중에 시간 되면. 그렇죠. 네, 네. 지금은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정도로 시장이 움직이고 있는 거고 지난주 금요일 날 특이한 점은 또 상승 종목도 꽤 있었어요. 네, 그런 일들이 좀 벌어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시장 전체적으로는 언제 끝나느냐를 보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고 오늘 제 기사의 내용들이 오늘 뉴스들을 그런 걸 좀 가져왔는데 여러분들이 쭉 다 들어보시면 네. 아마도 정리가 되시지 않을까 이제 생각합니다.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특히나 다른 나라들보다도
뭐 아마 투자자들 느끼기에 충분히 이미 빠졌다고 생각들을 좀 한 것 같고 예. 이 일이 있기 전에도 예. 충분히 이미 빠진 상태에서 뭔가 이벤트가 큰 게 터졌는데 바로 한 두세 시간 만에 정리가 되는 것 같으니 예. 아 그렇다면 오히려 이렇게 잘 정리가 되면 예. 더 시장은 좀 좋을 수도 있다는 생각들 아마 하신 분들도 분명히 그런 많이 계신 것 생각들이 같고. 있어요. 제가 얘기하기 좀 그랬는데 바로 짚어주는데 그런 생각들이 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계속 투자한 사람들은 어떤 네. 거냐면 이런 일들이 경험력이라는 건 처음이지만 저한테는 처음이지만 네. 이런 일들이 종종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런 대형 외부의 또 이게 주시장 내부의 사건이 아니고 네. 외부의 사건으로 해서 이런 일들이 종종 있는 거예요. 네. 그때 이후에 어땠냐를 봤더니 우리 시장에 그래도 우리가 완전히 뭐 잘 모르는 조그만 국가의 시스템이 없는 국가가 아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결국은 저게 해소가 되면서 그리고 우리가 그렇다고 경제가 다시 좋아지는 부분은 좀 아니지만 지금 이 문제는 시스템이 작동을 하고 있는 거고 한쪽으로는 네. 저 문제가 이제 이 시스템을 문제로 그러니까 돌아가지 못하도록 작동하지 못하도록 문제를 일으키는 그걸 보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 이제 일주일뿐이 안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더 지켜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뭐 그냥 되게 상식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뭐 애국계 피신평사들이나 이런 데서도 하는 얘기가 다 똑같이 얘기하는 게 길어지면 문제가 된다. 네. 네. 근데 빨리 수습이 되면은 뭐 괜찮을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네. 이게 그대로 이제 지난 한 주의 시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또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미국은 지수 부담이 있다는 얘기를 끊임없이 다 합니다. 자기들 입으로도 다 얘기합니다. 그런데 연말 연초 기대감이 아직 트럼프 지금 한 몇 개월 한 반년 지난 것 같지 않으세요? 네, 아직 취임도 안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때쯤 돼서 오히려 좀 조정을 받지 않을까. 연말 연초까지는 그래도 기대감이 있다. 이런 시장이 강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요. 그래서 미국은 뭐 그렇게 하고 넘어가겠고요. 그래서 미국은 이제 조목 장세가 될 거고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내년도에 2025년도에 주도하는 섹터가 올해 주도했던 것들이 그러니까 수익률로 봐서는 주도주는 변하지 않겠지만 수익률은 다른 쪽에서 크게 수익률이 클 곳은 다른 쪽에서 나올 거다라는 네. 보고서들이 굉장히 많아요 요즘에. 그렇죠. 미국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그 부분을 좀 이제 감안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가장 대표적으로 흔히 많이 나오는 데는 금융주입니다. 네. 금융주 제일 많이 유틸리티 얘기 나오고 이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시장 들어가서요. 우리 시장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불확실성의 정점이 언제냐. 라는 걸 계속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표현이냐면 지금 정 프로님 조금 언급을 해주신 것처럼 이게 지금 정점이 되는 어떤 순간이 되면은 나는 사야겠다라는 심리는 작용은 있어요. 지금 네, 있긴 네, 있어요. 그런 거는. 그런 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끝나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죠. 길어지다고 계속 얘기해요. 특히 외국계 자료들 보면은 이게 뭐 수개월 또는 뭐 반년 이렇게 간다 이런 얘기들을 되게 많이 해요. 근데 그런 얘기하는 이유는 타당한 얘기들을 합니다. 뭐냐면 탄핵이 되더라도 헌재에서 하는 그 과정이 있을 것이고 만약에 그렇지 않고 지금 검찰 수사하고 막 이런 뭐 경찰에도 조사하고 그러는데 이게 단기간에 끝나겠냐. 시간이 길게 걸리지 않겠냐. 그 기간 동안 혼란스러울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에 있었던 투자했던 사람들은 이런 일들이 이 정치적인 불안감, 정치적인들이 뭘 해주길 우리가 바란 적이 있나요? 뭐 해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경제 시스템에서 돌아왔으니까 여기에 찬물기 얹는 그러니까 진짜 안 좋은 상황까지 더 가는 그것까지는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라는 게 이제 시장의 심리가 작용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가운데 이번 주에 제일 중요한 건 동시 만기가 있어요. 근데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연기금 매수를 제가 계속 11월 들면서 시장이 안 좋으면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11월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 어떤 주 사고 어떤 주 팔고 이러지 않았어요. 계속 사고 있습니다 지금. 11월 월간으로 2.23조 샀습니다. 연기금이 네, 2.23 샀고요. 네. 지난주가 12월 첫째 주잖아요. 지난주에 6천억 샀습니다. 지금 3조 가까이 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네. 네, 그러니까 말씀드리기를 그러면은 순수하게 장기 펀드이니까 저가 매수를 하는 거냐의 개념도 좀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국내 주식 비중이 상당히 많이 줄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이 연기금이나 이런 대형 펀드들이 국내 주식은 안 좋으니까 국내 다 털어 이런 게 아니거든요. 안 하죠. 네. 그러니까 어차피 좀 사야 되는 부분들의 여력이 있는데 이제 이런 기회에 저가 매수를 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보다는 계속 설명드렸다시피
빠른 대응을 할 수 있고 자유롭게 대응을 할 수 있는 개인들이 대규모 머니무브가 지금 진행이 되면서 그래서 금요일 날 아침에 1.8%를 뺀 거는 곧바로 아침에 시작하자마자 개인들이 막 거기다 던졌어요. 네. 이런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개인들이 옳았느냐? 지난 1년 동안에 돌이켜보면 개인들이 맞았죠. 네. 개인들의 생각이. 결론적으로 나중에 봤을 때 개인들의 생각이 맞았느냐 안 맞았느냐는 좀 더 뭐 무식해 볼 필요가 있겠지만은 결과적으로 어떤 나중에 되면 알겠죠. 네. 나중에 되면. 그때 저가 매수한 사람들이 맞았어. 아니 그때 빨리 피했던 사람이 맞았어. 이거는 지나가봐서 알겠지만은 그러니까 심리는 비슷할지 모르지만 방법론에서 굉장히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이런 설명을 좀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시기별로 개인들이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만한 시기가 있고 개인들의 매매보다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매가 예.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예. 시기도 있잖아요. 예. 근데 지금은 그러면 외국인 기관보다는 개인들의 매매가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수급 상황입니까? 시장이 대세 상승이나 대세 하락을 갈 때는 그 대세를 이끄는 매 거래의 주체들이 이끄는 거잖아요. 그런데 보통 시장을 대세 상승이나 대세 하락은 대규모 자금으로 움직이는 외국인 그리고 네. 기관들의 움직임이 이제 큰 영향을 미치죠. 근데 지금 이게 하락한 거를 우리가 지금 대세 하락으로 표현하지 않잖아요. 변동성, 불확실성으로 표현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주기에는 단기적으로 움직이는 자금들이 영향을 더 미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러는 거죠. 만약에 여기서 대세 상승 구간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러면 지금 수급은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더 중요하겠죠. 네, 네. 근데 지금은 이제 그렇지 않기 때문에 네. 변동성을 주는 거죠. 역시 지금 이 정도 수준이면 예. 반대 매매나 이런 게 막 나올 수준은 아니에요. 지난주에 많이 나왔죠. 지난주에. 네, 지난주에 많이 나왔습니다. 왜 그랬냐면요. 지수 자체는 1%뿐이 안 빠졌잖아요. 네. 전체적으로. 그런데 예. 종목들은 급락 종목이 굉장히 많았어요. 아. 그래서 반대 매매라는 건 이제 신용거래를 하는데 반대 매매는 하는 거잖아요. 네. 그냥 뭐 고점에서 좀 빠지면 30%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반대 매매 좀 이제 증거금 관리하라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계속해서 담보 비율을 관리를 해야 되는 건데 네. 그러니까 지난주에 그게 계속 있었어요. 네, 그래서 아마도 그 매물이 나왔을 수도 있겠죠. 근데 전체적으로는 심리 자체가 국장을 피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 많이 한 상황인데 이런 일까지 이제 터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냥 어쩔 수 없다. 이건 네. 진짜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런 말을 쓰기가 좀 그런데 이 시장은 도저히 안 되겠다라는 사람들이 이게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매물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는 겁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요거는 아까 저 보여드렸고요. 제가 이거 보여드리면서 어떤 생각이 좀 들었었냐면요. 이게 이제 금요일 상황이었는데요. 여기 8월 첫째 주 보세요. 이거보다 더 컸죠. 하락폭도 컸고 더 심각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나라의 정치적인 이 이슈가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이나 이 자본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거 지금 당장 그리고 앞으로 영향 미치겠죠. 그렇게 이제 우리가 걱정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근데 외부적인 트럼프 이기의 정책 그리고 엔화의 뭐 움직임 이게 더 중요하다고 자꾸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한국은행에서도 그렇고 경제부총리께서 계속 얘기하시는 게 그런 부분입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1번부터 쭉 제가 4번, 5번까지 쭉 그러면 아마 시장이 뭘 생각하는 건지 한번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거는 그냥 이게 뉴스가 많았던 것들 위주로 제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해서 이제 가져온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오늘 아침 블랙 먼데이 우려가 있다라고 아까 우리 기자님도 얘기를 하시던데 이거 지금 BOA 아시아 외환 책임자가 이제 인터뷰가 있었는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7일날 탄핵 실패. 그래서 9일날 워낙 급락할 듯. 타이틀이에요. 네. 타이틀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환율이 급등하면서 아마도 오늘 시장이 굉장히 변동성이 클 수 있겠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렇게 제가 금요일날 얘기한 거와 뉘앙스가 비슷한 얘기예요. 이 얘기가 금요일날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그게 토요일 결과에 따라서 월요일은 완전히 달라질 거다. 네. 그런 말씀을 드렸더니 그래요라고 정부로님이 저한테 지금 하셨는데 그걸 그대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8일날 어제 금융위원회에서 긴급회의 했죠. 금융시장 점검회의를 했고요. 금융위원회 5대 금융주 정책금융위원회에서 시장 안정을 위해서 총력을 다하겠다. 우리 준비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증화펀드는 아직 사용하지 못하고 안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뭐 아직 그러니까 집행 하나도 안 됐고 네. 여기 추가 혼란 시에 조치 준비를 우리 대응하고 있다. 요 얘기가 어제 있었던 얘기예요. 대부분 다 어제 그저께 얘기들인데요. 미국에서는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은 미국 당국자 이거 공식적인 의견입니다. 헤럴드 경제 뉴스인데요. 한국은 민주절차 평화 시기가 보장돼야 된다. 7일날 탄핵 소추가 부결됐는데 미국은 오늘 국회의 결과와 국회의 추가 조처에 대한 논의에 주목하고 있다. 민주적 제도와 절차가 헌법에 따라 제대로 작동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미국에서는 행정부에서 공식적인 이런 언급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보셨을 거예요, 다. 그리고 지금 노벨 경제학상 노벨상 지금 수여하고 있잖아요, 스웨덴에서. 네네. 올해 경제학상 로빈슨이라는 분이 시상식 일정 중에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연합뉴스와. 오늘날 한국 경제 발전의 핵심은 민주화이다. 이번 계엄 사태엔 민주주의 사수 의지가 굉장히 고무적이다. 이런 언급을 이 사람들이 우리 정치에도 이렇게 얘기를 했겠어요? 근데 제가 왜 요걸 가져왔냐면요. 이런 사람들도 우리 정치에 대해서 이렇게 걱정 또는 의견을 줘요. 네. 근데 그냥 나하고 상관이 없어라고 하시는 분들 되게 많더라고요. 그렇지 않다라는 걸 좀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고요. 자, 3번까지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자 이게 환율입니다. 자, 오늘 환율 지금 1,424원 여기에 끝났는데 지난주에요. 오늘 이 위로 1,450원을 이렇게 튀지 않을까라고 BO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네. 이 불확실성이 연장됐기 때문에 그걸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고 시장도 우리는 환율의 시장이 뭐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어떤 그림인지 여러분들 이 그림을 잘 보죠. 이 노란 게 뭐냐면 환율이 원화가 가치가 강세가 되면서 우리 시장이 떴을 때예요, 다. 네. 근데 지금 여기 있잖아요. 그러면 이 밑으로 1,300원 아래로 가면 시장은 당연히 좋겠죠. 근데 여기서 이 밑으로 1,300원을 향해서 갈 때도 시장은 안정화됩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거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 4번 뉴스를 보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읽어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냐 그렇게 하다가 결론적으로는 이 기사는 이제 문화일보에서 미국 경제 매체 포브스 오늘 아침에 뉴스가 이게 다 돌았습니다. 그래서 네. 저도 가져왔는데요. 미국 경제 매체 포브스 있잖아요. 포브스의 기사입니다. 제목이 뭐냐면 윤 대통령의 절박한 묘책이 한국의 GDP를 위협하는 이유. 이게 제목이에요. 절박한 묘책이 한국의 GDP를 위협하는 이유. 예. 거기다 이제 내용이 쭉 써놨는데요. 12월 3일 비상기업 선포와 관련해서 윤 대통령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주장하는 투자자들의 판단이 옳았다는 것을 증명했다. 비꼰 거네요? 아니, 전 비꼰다고 생각하지 않았고요. 우리가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있었잖아요. 예.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대표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뭐냐? 남북 대치입니다. 네. 북한이 있기 때문에 지정 리스크예요. 지정 리스크인데 지정 리스크는 지금 뭐 최근에 있었던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올해 우리 한국 시장이 디스카운트 돼야 된다라는 얘기가 맞진 않잖아요. 네. 다른 뭐가 있었다라고 계속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른 뭐가 있었다. 그걸 증명했다. 이렇게 얘기 좀 하고 있는 거고요. 이번 계엄령이 한국을 일본과 같은 잃어버린 10년으로 몰고 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국 기업들이 글로벌 무대에서 준비가 덜 되어 있다는 인식을 강화했다. 굉장히 비판적입니다. 다음. 중국 경제 둔화, 미국 정권 교체 등 대외 변수에 직면한 상황에서 경제 위기에 신속히 대응할 전망은 사실상 사라졌다. 윤 대통령의 이기적인 계엄령 시도의 대가는 5,100만 국민이 시간에 걸쳐 할부로 치르게 될 것이다. 되게 세게 얘기했죠. 네. 포브스 이제 그래서 오늘 이게 되게 많이 돌아다녀요. 이렇게 지금 포털에도 많이 돌아다니고 이 내용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중국 같은데 보면서 야, 저 정치 체계로 선진국은 못 된다. 네. 저렇게 1인 독재 뭐 이렇게 가서야 어떻게 미국 같은 그런 시스템이 되겠냐 이런 얘기들 하면서 에이 저긴 뭐 평가를 이제 박하게 하잖아요. 뭐 잘하는 게 있어도 뭐 기술 발전해도 야 저긴 한계가 분명히 있을 거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비슷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한국은 뭐 안 되는 이유가 뭐 하여튼 뭐 안보도 있고 뭐 등등 있는데 하여튼 안 돼라고 했던 게 뭔지 아주 명확하게 이번에 보여줬다는 게 이 기사의 핵심이고 그리고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혹은 뭐 이번 이벤트로 인한 큰 후과가
앞으로 시간이 꽤 오래 걸려서 우리 국민들이 다 감내해야 될 몫이라고 지금 이 기사는 지적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게 굉장히 세게 비판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네. 예, 이제 이거를 어찌 듣는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코리아 디스카운트 핵심 이유가 현 정권이었냐, 윤 대통령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이 기사 똑같은 기사를 보고 그렇게 하는데 네.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까지 얘기한 것 같지 않고요. 한국만 저평가됐어. 다른데 다 전쟁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도 역사적 신고가야. 네. GDP 성장이 역상장하고 있는 독일도 신고가야. 다 그러고 있는데 한국만 뭐냐라고 계속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한국은 디스카운트 될 만한 뭔가 지금 이게 문제가 있어라고 투자자들이 했다라고 자기들은 계속 네. 해외 투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투자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근데 그걸 명확하게 드러내줬다는 거죠. 봐라 이게 한국이야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지금은 진짜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네, 지금. 네, 네. 이렇게 저는 해석을 요걸 보면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5번까지 말씀드리고 정리 좀 해볼게요. 3대 신평사에서 한국 신용등급 코멘트를 정리를 했습니다. 피치 그리고 3대 전부 다 전망 안정적으로 유지했습니다. 긍정적으로 이제 코멘트를 좀 했고요. 정치적 변동성 피치에서는 정치적 변동성에도 한국의 신용 펀더멘털은 견고하다. 다만 일시적으로 투자자 인식을 약화시킬 수 있으며 정치적 리스크가 몇 달간 지속될 경우 신용도가 하락할 수 있다. 무디스도 정치적 갈등 장기화되면 신용이 보형적일 것이다. S&P는 장기 관점에서 신용등급을 유지하나 이례적인 계엄력의 신뢰가 전환됐다. AA 등급 국가에서 계엄력을 맞은 것은 매우 이례적이며 투자자 인식이 훼손될 수 있다. 향후 1년 내에 한국 신용등급 변경될 가능성은 낮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여기까지만 먼저 볼게요. 그 다음 건 다음 얘기하고. 지금 제가 5가지의 뉴스를 이렇게 불러드렸지 않습니까? 네. 불러드렸어요. 이 내용들을 보면은 그냥 제 경험치하고 같이 봤을 때 외환위기라는 경기 침체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국가적인 경제 시스템이 문제가 되는 거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은 정말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들게 많이 우리한테 영향을 주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우리 자본주의 내 시스템이 붕괴되는 외의 것들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은 자본주의 시스템 우리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고 꽤 선진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이 외부의 충격들은 얼마나 빨리 끝나느냐가 중요하다. 장기적으로 갔을 때 영향을 줄까 봐 걱정을 하는 거지. 네. 얼마나 빨리 끝나느냐. 끝나는 거는 정치적으로는 빨리 안 끝나겠죠. 네. 정치적으로는 재판을 하고 어쩌고 그렇게 하겠죠, 계속. 근데 그게 어떻게 될 거야라는 결론만 나면 여기 시스템은 이 시스템으로 돌아간다는 얘기를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고. 네. 그리고 그게 빨리 끝나길 바라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내용들을 쭉 봤을 때는 사실은 지난 토요일 날 탄핵에 대한 얘기에서는 이런 외부에서 볼 때는 결정이 나길 바랬던 거라고. 네. 이 내용들을 쭉 봤을 때는요. 그러네요. 왜냐하면 내용들이 결정이 안 났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커지고 이제 이번 주 큰일 났어 이렇게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네. 거예요. 외부에서 바라보는 시각이라고 지금 설명을 계속 드리는 거예요. 우리나라 내부적으로는 생각들이 다 달라요. 제가 토요일 날 되게 중요한 엄중한 시간이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당연히 뭐 밖에 있었고 밖에서 밥을 먹는데 5명이 앉아 있는데 5명 중에 보셨죠? 당연히 보셨죠? 그럼도 많이 관심 있어요. 네네. 마지막에 대통령 탄핵 표결 때 3명이 들어갔죠. 네. 아, 네. 한 명 있다가 3명 들어갔잖아요. 네. 이 상황을 보고 한 사람은 야 이거 안 되겠구나 그래서 막 계속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또 한 사람은 3명이나 들어갔어. 이거 어떡하지? 어떡하지는 뭐예요? 탄핵될까 봐 걱정하는 거죠. 아. 입장이 다 다르다. 5명이 있는데 우리나라 내에서는 5명이 있는데 그렇게 얘기를 한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제 생각인 거죠. 몇 명 더 들어가면 이제 탄핵 될 것 같으니까. 예, 각자 생각이 다 다른 거잖아요. 네. 제가 왜 이걸 굳이 이런 에피소드를 얘기를 하냐면요. 외부에서 바라보는 우리 시장을 바라볼 때는 결론 내주기를 바란다니까요. 이 불확실성이 가는 게 아니고 네. 결론 내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조금 조심스럽지만 말씀을 좀 드리면 탄핵 결정이 되던 아니면은 어차피 본인도 그렇고 지금 다들 그렇게 언론에 나오고 있으니까 나는 언제까지 내려올게. 라는 결정에 코멘트라든지 이 주식시장에서는 그걸 바라는 게 아닌가라는 얘기를 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체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그걸 바라보면서 이게 얼마나 오래 갈자 오래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참 힘들어. 근데 이게 그래도 이번 주에 한 번 더 한다고 하니 또는 이번 주에 지금 여당과 그리고 그쪽에서는 계속 또 뭐 협의를 한다고 하니 뭐가 좀 어떻게 나올까? 이 뉴스를 계속 보고 있다라는 네. 지금의 네. 상황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아니 뭐 내려올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뭐 이런저런 방법을 뭐 얘기하는데 하야 말고는 스스로 네. 아니면 이제 탄핵인데 네. 현재까지는 이제 지금 여당이 전혀 움직이질 않고 당론을 결정을 한 상황이라 이건 뭐 도저히 어떻게 방법이 없는 상황. 네, 그렇게 현직 얘기하면 대통령이 더 얘기하면 정치 얘기하게 네. 되니까요. 시장에 제가 쭉 읽어드렸잖아요. 네네네. 시장은 뭘 바라는가를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외신이나 외국인 투자자들이 바라볼 때는 어떻게 보고 있는가를 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린 겁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걸 우리 투자자들도 내부의 투자자들 기다리고 있는 거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당연히 이 전국 혼란이 있어서 당토법, 급투세, 예산안 뭐 이런 거 다 이제 스톱된 상태잖아요. 이거 지금 우리는 더 걱정을 많이 하는 거죠. 이거 지금 만약에 진짜 네. 이거 금투세 같은 경우 만약에 통과가 아직 안 된 거잖아요. 그게 안 됐어요. 그러면 내년 1월 1일부터 그냥 가는 거예요? 가게 되는 거죠. 그런 거죠. 그래서 사실상 여야가 합의를 다 했습니다. 금투세 폐지나 가상산 과세 유예 네. 뭐 이런 것들요. 그리고 상법 개정은 구체안이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까지 못했다 하더라도 네.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이게 결정이 안 내니 당연히 자금들은 국내 증시 이탈 가속화 가능성이 있는 거. 특히 개인들은 더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이거 그래도 뭐 폐지한다고 하니 좀 있었던 거잖아요. 네. 근데 이거 그대로 가버리면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아마 이번 주에 이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만약에 이게 통과되면 이번 주 얘기들을 좀 하고 있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걱정은 이런 쪽에 더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거죠. 반도체법, 뭐 전력망법 이런 것들. 그래서 어제 경제부총리 나와서 이거 해달라고 계속 긴급 브리핑하고 막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요게 같이 봐야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고요. 네. 네, 그런 가운데 우리 코스피 멀티플이 8.4배 FM 가이드 기준입니다. 어떤 증권사에서 할 때는 8.2배라고 하는 데도 있고요. PBR은 0.7배, 0.8배 아래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게 어제 한국경제신문 뉴스인데요. 역사적 저점이에요. 역사적 저점. 역사적으로 이 8.4배는 역사적 저점. 역사적 저점이죠. 그러니까 2000년 이후에 처음인 걸로 지금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 상황 10개까지 내려왔다는 얘기는 여기서 더 추가적으로 대세하라. 그걸 할 수 쉽지 않겠다. 막 갔더라도 짧지 아주 간단히 한 번 갔다 오는 이러지 않을까, 짧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거고. 그럼 반면에 또 추세 상승도 지금 누가 추세 상승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렇잖아요. 그래서 아마 또 이 상황 속에서는 이제부터는 진짜로 본격적으로 종목 장세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쭉 읽어보면은 전체 시장의 매크로 환경이 안 좋아지는 상황, 매크로 환경 중에서도 이제 국내 환경이 안 좋으면서 더 많이 빠지는 시장 상황 때문에 덩달아서 같이 빠진 실적 개선 종목들 있잖아요. 네. 얘네들은 굉장히 빚을 발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걸 찾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네. 근데 이거는 아마도 국내 애널리스트들은 다 이걸 얘기할 겁니다. 그리고 경험적으로 우리는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는 이 불확실성이 언제까지 갈지 모르잖아요. 네. 힘들잖아요, 지금. 네. 그런데 소위 그 과거 데이터를 다 보면 역사적 저점을 찍고 나서 그 다음에는 다 올랐어요. 근데 함부로 지금 말 못 하는 거예요. 네, 네. 지금 언제 그런 끝날지 얘기들을. 모르네. 네. 근데 애널리스트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과거 데이터를 갖고 설명을 네. 좀 하겠죠. 네. 네, 그런 얘기들 좀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그리고 요거 그냥 거의 대부분 그런 시황 관련 뉴스인데 8번 뉴스는 원래 좀 써놨던 거라서 네. 가스프롬의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연말 천연가스 유럽 공급을 종료한다라는 일부 종료 또는 뭐 전체 종료 이 뉴스가 계속 있었습니다. 요거로 인해서 유럽에서 미국산 LNG 수입을 엄청나게 지금 수입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트럼프가 또 그렇게 그렇게 LNG 장려 정책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너네 이거 수입 많이 해 우리 거. 우리나라도 이거 많이 해야 돼요. LNG 수입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LNG 주들이 주가가 급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기업들이 유럽의 LNG 수입 노선 변경하면 반세이익을 보고 있다는 건데 제가 왜 이걸 가져왔냐면 우리나라의 관련주도 있지만 네. 우리 조선주 있잖아요. 조선주. 네. 그래서 연관해서 같이 볼 필요가 있어서 이런 부분들도 한번 뭐 이건 섹터 뉴스인데 시황 얘기하다 갑자기 섹터 얘기하는데 그런 뉴스 좀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하여튼 뭐 지금 여의도 그러니까 이제 금융권에서도 굉장히 지금 상황을 아주 민감하게 좀 받아들이고 있을 텐데, 네, 뭐 그런 여러 뉴스들 또 뭐 전망들 우리 박병창 이사님께서 앞으로도 좀 잘 하나하나 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삶의 격을 높이는 9가지 지혜를 함께 나눕니다. 위즈덤 칼리지 시즌 2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